장의 사진은 구석구석에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방금 전 사진처럼 한 장의 사진이 전체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사진처럼 한 장의 사진이 어디에 쓰이느냐,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전시에, 어떠한 문맥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의미는 달라진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봤던 전시회가 있습니다. 인간 가족전, The Family of Man,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1955년에 당시 사진부분 디렉터였던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기획한 전시예요. 이 전시회는 68개국에 273명의 그 사진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957년에는 한국에도 이 전시가 유치돼서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전시장에서 전시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 대사가 직접 오프닝에 참석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55년에 전시가 됐고요. 전 세계 돌면서 100여 개국을 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8년 동안 900만 명이 이 전시를 봤답니다. 이 The Family of Man, 인간 가족전은 인간의 휴머니티를 주제로 한 사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전시의 제일 마지막, 전시를 보게 되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선이 있습니다. 책도 펼칠 때 처음 보여주는 사진에서부터 마무리 끝에 장 전의 사진 순서가 있잖아요. 보통 이 사진이 인간가족전의 가장 마지막 동선의 끝에 걸려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했던 그 커다란, 그 유명한 그 전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인물을 이 사진이 짊어지게 됐을까요? 전시에서 보통 전시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사진을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배치를 시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사진은 전시의 얼굴이죠. 제일 마지막 그 동선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그 전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장 밖으로 나갔을 때 여운을 담당하는 거, 그게 바로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사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인간가족전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제일 마지막 자리를 택했을까요? 인간가족전은 잘 만들어진 전시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로도 꼽힙니다. 당시는 1955년이라는 것은 바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됐죠. 당시의 세계적인 정치 상황은 민주 세력과 공산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굉장히 위기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문화와 예술 통해서 민주 세계의, 자유민주 세계의 결속과 단결이 필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창한 그러한 주제를 내걸었지만 그 속내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사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이 사진이 뉴욕 현대미술관 인간가족전의 가장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어린 아이, 그쵸? 오른쪽에는 소년, 그쵸? 한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살? 그쵸? 뭐 4살, 5살, 6살. 옆에는 조금 더 어린 소녀 2살, 3살. 둘은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소녀의 오른손을 보면요, 소년의 왼쪽 손, 둘이 손을 잡았다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둘은 숲 속을 지나서 통과해서 숲 바깥으로, 바깥 세상으로 막 나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소녀는 미국이에요. 여기서의 소녀는 한국이고 대만이고 필리핀이에요. 이 아이들이 통과했던 이 숲은 어때요? 바닥이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위험해요. 성인이 걷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적은 아이들이 통과하기에는 위험한 산길입니다. 숲속입니다. 숲속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 아이들이 통과한 이 어둡고 위험한 길은 바로 인류의 과거입니다. 1955년 이전의 한국동란이고요. 그 이전에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것을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공산화되지 않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손목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요 아이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는 바로 1995년에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둘이 계속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만 앞으로 더 나가면 어때요? 이제는 안전한, 밝은, 위험이 없는 아이들이 둘이 걸어도, 손을 놓고 걸어도 될 만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스타이케는 유진 스미스의 이 사진을 바로 인간가족전에 제일 마지막에 이 사진을 갖다가 꽂아 넣은 거예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민주세계에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의지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지금 많이 벗어나 있잖아.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한 그러한 세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손을 잡고 의지해서 몇 발자국만 더 딛는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나 안전한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이 우리한테 펼쳐질 거야. 그러한 의미를 갖다 이 사진은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 유진 스미스라고 하는 아까 세바스찬 살가도의 선배격이죠. 라이프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가,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가장 정석, 라이프를 통해서 포토 스토리, 포토 에세이의 그 어떤 사진적인 문법을 가장 잘 구현했던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유진 스미스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진 스미스의 일대기가 사진으로 지금 극영화로 찍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유진 스미스 역에 캐리비안 베이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죠. 이름 뭐지? 조니 뎁이 지금 주연을 맡아서
유진 스미스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원래 유진 스미스의 아들과 딸이에요. 가족 사진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같이 놀러 나왔다가 숲길을 같이 있다가 애들이 먼저 나가는 것을 갖다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평화로운 사진이에요. 이 숲에서의 위기는 없었어요. 위험도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 안 나왔지만 한 장의 가족 사진이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전시의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쓰였다. 이야기는 사진의 의미는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구석구석이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전체 한 장의 사진이 의미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포트폴리오가 모여서 전체가 의미를 새롭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진 스미스의 이게 아마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아마 그런 사진 타이틀일 거예요. 이렇게 가족 사진이 쓰임에 따라서 그러한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시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쉬운 의미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생성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진과 문학의 예술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코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사진가로 바로서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첫 번째 시간에서 사진을 봤을 때 느낌과 지금 8번, 9번 정도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사진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진을 해석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배운다는 것은, 예술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코드의 개수를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죠. 사진계에서, 예술계, 문화계에서 가동되어지는 약속. 그리고 우리의 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갖다가 조금씩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쉬운 사진을 봤을 때 이해했던 것을 좀 더 어려운 사진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얘기를 하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눈만 높아졌어요. 눈만 높아져가지고 저한테 물어내라는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냥 눈만 높아져서 이제는 어지간한 사진을 보면 성이 안 차는 거야. 보는 것도 이제 옛날엔 참 좋다고 봤던 그 사진들이 눈에 안 차고 내가 촬영할 때도 옛날엔 그것을 찍었을 때 상당히 기쁘고 행복했는데 내 눈에도 안 차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투정을 가끔 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눈을 높이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눈이 높아졌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 이상의 성공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 높아진 눈으로서 사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것은 사진을 보고 해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감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지식은 여러분들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대상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이 가동이 돼서 그 코드를 적용시켜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슷한 대상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에서의 세계에서 갖고 있던 코드, 지식, 문화적인 레파토리들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함경 높은 그 차원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은요, 눈을 높이는 게 1단계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내가 내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나의 그 수고에 의해서 내가 그 만들어 놓은 내 영역, 문화적인 영역, 레파토리 얘들이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몇 년 전에 이러한 책이 있었어요. 미술 쪽 책인데, 미술 아는 만큼 보인다? 그쵸? 그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사가지고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너무 참 가슴에 와 닿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은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사진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